네, 그럼 이어서 시작하는데 1시간 정도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2시 반 정도까지. 자유롭게, 뭐 이거 올라오긴 하지만 뭐 그냥 자유롭게, 네. 네, 저 아까 남의 침실로 관련해서 그래서 화자는 불을 아니 네, 촛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네.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길 계속 바라잖아요. 그게 침실로 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둠이 중요한 그런 화자가 원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왜 화자는 밝을 때 침실로 갈 수 없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밤에 가려고 하는가? 네. 어떠세요? 느낌이 확실히 밤이 더, 어두움이 더 플러스적이고 밝음을 자꾸 마이너스적인 걸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실까요? 아까 뭐 이거 맞아요. 저희가 얘기했을 거. 아무도 보지 않는 때, 시간을 밤이라고 상정했기 때문에 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나누셨다. 그러면 왜 아무도 보지 말아야 되냐? 그냥 어, 이제 들키든 말든 가면 안 되냐 이렇게까지도. 어. 들키면 어떠냐? 네, 들키면 어때요? 연예인도 아닌데 뭐 밤에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다니려고 왜 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분들? 그런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연예인들이 막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뭔가 특히나 연애 같은 거 한다. 지금 칼이나 어때요? 반성하라고 지금 막 그죠? 너무 너무한 거 아닌가 요즘 세상에 그런 것과도 좀 아니 똑같진 않지만 어, 뭔가 국가 무 일제가 보는 사람이라면은 발견됐을 때 못 가게 막아버리니까 그런 걸까요? 그 표현이 맨 밑에서 위에 그 연, 맨 마지막 연에서 그 전년에 보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게 이런데 밑줄 치고 해석하라고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밤이 주는 꿈이라는 표현에 밤이 나왔거든요. 어둠에 대한 왜 느낌이 더 긍정적이니까 아마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표현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시인이 낮이 주는 꿈이라고 하지 않고 밤이 주는 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맨 마지막 연에도 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둠의 상징을 쓰지 않고 그 반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어, 낮에는 아마도 이 모습이 다 보이겠죠. 그 모습이라는 건 그 당시의 모습이겠죠. 보고 싶지 않겠죠. 자꾸 보이니까 보인다는 건 시대하고도 연결되고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내 삶을 자꾸 갉아먹거나 나를 자꾸 어 그다음에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연애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뉘우침과 두려움이 계속 있어. 계속 뉘우치도록 만들고 계속 그 두렵도록 만드는 건 그것을 낮의 시간으로 온 것 같아요. 반면에 밤이면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그들도 그것을 멈추고 그리고 마지막 연에 보이듯이 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별은 아마 좋은 거겠죠. 그렇죠? 자꾸 어둠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이유. 하늘에 별이 보이기 때문이지. 내가 바라는 부정확하지만 뭔가 어떤 이상적인 어떤 여기서는 그렇게 봐요. 그게 밤이 아니면 잘 안 보이는 거지. 왜? 내가 또는 그가 또는 타인이 또는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확연하게 눈에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간다는 건 눈에 보이는 장면 아닌가요, 전부? 다 빈 매던 곳, 그죠? 우리의 땅, 그게 바로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도 해요, 이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빼앗긴 들로 옮겨가면서 현실을 보기로 했어. 직시할 거야. 직면할 거야.
가는 걸로 연결시킨다면 왜 그 전 단계에서 시인이 밤을 더 긍정했을까라는 게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빼앗긴 그런 모습들이 더 안 보이잖아요. 일단 껌껌하니까 그런 위안,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 또 꿈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그 이유 때문에 밤을 더 긍정한 거 아닌가 여기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뭐 작품이나 질문. 저 혹시 그 블로리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을 네, 드리고 네. 좀 크게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면 아,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블로리에서 교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걸 네 번째 연. 아, 강물이 웃는다. 배가 오른다. 여기까지거든요. 요 두 줄인데 저는 이게 사실 솔직히 전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냥 뭐가 됐든 화자는 슬프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봤을 때도 그냥 슬프다 그것만 보여서 해석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블로리 4연 1행의 표현이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강물이 웃는다, 웃는다, 괴상한 웃음이다. 차디찬 강물이 껌껌한 하늘을 보고 웃는 웃음이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해석이 안 된다. 그 뒤까지 전부요. 아, 배가 올라온다. 배가 오른다. 어, 가행 전체군요. 네. 발음 루적마다 슬프게 삐걱거리는 배가 오른다. 라는 표현이 해석이 잘 안 되신다.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보시고? 이거 네네. 그 선생님께서 네. 수업해 주실 네. 때 강물이 웃고 있다고 보고 뭐, 뭐 배가 슬프게 삐걱거린다 이게 사실 진짜 강물이 괴상하게 웃고 있고 슬프게 삐걱거리는 게 아니고 화자가 지금 자조적으로 좀 웃고 슬퍼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해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지금 이 시 전체에서 이 화자가 죽고 싶다가도 삶의 의지를 하고 또 웃다가도 울고 이런 좀 조울증 같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수업 시간에 수업을 네, 했고 네. 이걸 이제 한마디로 같은 말을 좀 용어를 정제하면 정상적이지 않는 심리 상태, 비정상적 심리 상태로 보여요. 이거는 실제로 강물이 그렇다기보다 배가 그렇다기보다 화자의 마음이 웃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고 막 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 불안정한 감정의 그런 상태를 보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배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파도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올라온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배가 오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배가 오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배가 이제 나한테 내 쪽으로 오는 거겠죠. 아,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저쪽 나에게 먼 쪽에서 아마 좀 가까운 쪽으로 배가 다가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를 형상한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막 여기다 뭐 치니까 기자 같아. 그렇습니까 지금? 자, 송원 씨, 자, 바로 얘기해 주세요. 뭐 범죄원실에 사십니까?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 네, 간단한 네. 질문인데 한유화에서 선유와 뒤로 갑니다. 그 산에 혼자 피는 꽃이랑 이게 혼자서 외로운 화가 자신이랑 이제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정서를. 그럼 이거를 꽃이 화자의 객관적 성감들로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이거 지우고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뭐가 있을 텐데. 네, 선유화에서 화에서 이제 시에서 혼자서 외롭게 피고 있는 꽃이랑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있는 화자 자신이랑 정서를 동일시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꽃을 화자의 정서를 동일시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꽃, 산유화가 산유 제목 자체가 산에 피는 꽃이니까, 그렇죠? 이 꽃이 화자랑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꽃이 줄여쓸게요. 객관적 상황물이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꽃만이 아니라 사실은 새도, 산도 다 화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상이에요. 상관물이라는 물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입니다. 사람이든 생명체든 비생명체든. 근데 이제 객관적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객관적 상관이 있는 그러니까 그 상관이라는 말 자체에 용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객관이라는 거는 밖에 있느냐,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화자랑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는 물체인가라는 질문인데 꽃도 그렇고요, 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있느냐? 혼자서 있죠.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꽃도 혼자 존재하고, 산도 혼자. 왜냐하면 이 시험에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요. 이연의 산의 산해를 왜 구분했을까? 이거 첫 번째는 이연의 산의 옆에 산해를 붙여도 되는데, 왜 행가리를 했는가? 물론 이게 팽을 가르지 않아도 운율은 나타납니다. 산에 피는 꽃은 삼보의 세 박자의 운율이 드러나요. 근데 왜 시각적으로 얘를 갈랐느냐? 이게 우리 그 객관식 기입형 시절, 객관식 말고 2014년인가 5년에 기출되었던 작품인데 그때 시각적으로 왜 나눴는가의 답이 바로 산의 고립성, 산도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게 연결된 산이 아니라 옆에 산 뒤에 산도 따로 있다. 그 안에 존재하는 나도, 새도, 꽃도 따로 있다는 걸로 본다면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입과는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구별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감정이 있는 거야. 어떤 사물에. 감정이입이라는 것도 대상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 구별이 깊이 들어가면 구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또 구별하라고 해. 그럴 때 표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객관적 상관물은 객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주관의 반대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감정이 잘 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근데 감정이입은 감정어가 있어요. 좀 더 울음이든 눈물이든 슬픔이든 절망이든 뭔가 감정어가 조금 더 뚜렷한 것일 수도 있고 엷은 것일 수도 있지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좀 표면적인 구별은 그 정도로 가능하다. 네, 이어서 또 다른. 네, 같은 네. 질문인데 산행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적은 새가 꽃이 좋아가지고 산에 살고 있다라고 보면은 제가 이제 해석할 때는 산을 좋아하는 산이랑 산에 피고 있는 산유화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자신을 좋아해서 찾아오는 존재가 있는데 왜 외롭다고 하는 것인지 또 궁금했고 나중에 해석을 봤을 때 어, 그래가지고 산에 산녀를 좋아하는 적은새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타자한테도 자신을 좋아하는 존재가 있음에도 외롭다고 하는 건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랑 타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까지 이해를 못해요. 그것도 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 있으면 덜 외롭지 않을까. 그렇기도 하죠. 그것도 맞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죠. 외로움을 상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여기서, 이 시 전체에서는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1연과 4연은 피고 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가 뭐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가장 직접적인 거 느낌. 하여튼 그런 느낌. 아, 그냥 뭐가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손톱에 손톱 밑에 나무 그 쭉 긴 이게 딱 꽂혔어.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걷다가 발가락이 문지방에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좀 느낌을 드리고자 예를 드는 거야. 느낌. 그때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 그럼 외롭지 않죠. 외롭진 않죠. 근데 아프지. 아픈 건 아프죠. 아마 그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쌍욕을 날릴 수도 있어요. 아씨, 뭘 쳐다봐, 씨. 그동안 계속 좋았는데, 좀 전까지 엄청 좋았는데, 딱 그 순간. 좀 얘가 좀 안 맞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있더라도, 내가 죽는, 너무 고통스러워. 뭔가 막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상태야.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낀다? 그리고 결국 쟤 데리고 갈 거야? 어때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묻어주세요. 그게 소나기에서 나왔던 저기 소나기에서 나왔던 게 아니지. 그 차태현하고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요? 전지현하고 나왔던 엽기적인 그녀라는 그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영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패러디 내용들을 쫑쫑 웃기게 집어넣어서 그 소나기를 패러디해서 집어넣은 거야. 근데 차태현이 방에 누워있고 엄마 아빠가 이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어. 내가 자는 줄 알고 어머 옆집에 저쪽에 그 종순집 딸이 막 죽었다는 있어요. 어머 그랬대요. 이렇게 막 얘기 나누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글쎄 그 여자애가 얼마나 맹랑한지 그 남자친구도 같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한 데까지 뭐래요. 차태현이 깜짝 놀라는 코믹하게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났죠?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자꾸 얘만 생각하다 얘만 끌려가는 이런 메타인지가 잘 안 돼서. 다시 돌아오면 결국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 가는 건 함께 못 간다. 그런 거 하지 약속하잖아. 야,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가는 거야. 우리 늙어서 병들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반려자를 만나거나 사는 사람을 만나면 그럴 겁니다. 한날 한시에 이렇게 아파서 어떤 눈을 감는 그런 상상 그럴 일은 없어요. 내가 먼저 가면 그 사람은 그냥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한 3일 정도 슬퍼하고 3달 정도 슬퍼하고 3년을 계속 슬퍼하죠. 그러나 자기의 삶을 삽니다. 웃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안타깝게도 김서울의 선생이 상당히 상당한 많은 시들이 삶에 대한 어떤 어두운 절망적인 어떤 그런 시선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뭐 1, 4연의 핵심이 뭐냐면 깨달음인 거예요. 우리가 수업에서 했잖아요. 그죠? 꽃은 핀다는. 근데 시기와 지는 게 자기 때에 막 김나리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뭐 진달래가 피고 이렇게 펴요 순서대로. 가만히 지켜보면.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내 앞에서 피냐 안 피냐 이거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산에 우리 그거 있잖아 지도에 보면 뭐 벚꽃 피는 시기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 그런 것처럼 삶을 통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삶이구나. 결국 누가 먼저 태어나고 훨씬 먼저 태어난 사람은 먼저 지는 거고 이게 꼭 산의 꽃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그 진리적인 그러면 누군가는 또 뒤늦게 태어나고 또 지고 하는 삶의 어떤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고 그 안에서 누구나 여기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피고 진다는 이 생명의 현상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깨달음. 그럼 그 안에 내가 살고 있고 그 안에 산이라는 어떤 물질적 뭐 공간이 있고 그 안에 꽃도 있고 그 안에 새도 있고 그럼 새가 꽃을 좋아한다는 건 커밍아웃이죠. 새는 새를 좋아해요. 근데 새가 꽃을 좋아하더라도 뭐라는 거야? 좋아할 수 있어.
내가 산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산이 날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수도 있어. 맞죠? 그 두 가지가 들은 거. 하나는 커다란 생명의 불변함. 누구나 피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각각의 대상물들은 모두 어떻다? 어떤 존재다? 혼자. 근데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아니야, 이건 그래서 화자의 인식이라는 거야. 화자의 인식이 100% 맞다기보다는 화자는 이 시를 쓸 당시에 삶의 이런 생명의 태어남과 소멸을 보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나 어떤 대상들은 다 각기 홀로 존재한다고 그 당시 이 시인의 눈에 보인 거죠. 근데 이제 왜 해석이 안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맞아요. 내 경험을 넣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 경험을 연결시켜라라고 하는 게 맨날 맞진 않아요. 왜? 내가 살아온 경험과 다른 경험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왜? 나는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면 나는 외롭지 않고 혼자라는 느낌이 덜한데 근데 이 시인은 왜 그러지? 이 시인은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분의 관점으로 이럴 때는 내 삶과 연결하라는 말이 똑같이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데 이분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됐을까요? 예. 저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수업해 주실 때 결국 산유화라는 작품을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산유화에서 이제 이연에 산에 했을 때 의도적 행가리를 한 이유가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산과 산 사이에 꽃이 하나씩 폈다고 하면 그 꽃들 사이에도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산이랑 꽃이 각자 서로 외로운 건 이해를 하겠는데, 화자가, 화자도 역시 근원적으로 외로우려면 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산과 꽃들도 역시 화자와의 거리가 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도 따로 꽃도 따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본다. 네. 그러면 화자랑의 거리도 멀다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추론의 근거는 네. 뭐 하여튼 다른 건 다 멀리 있거든. 네. 그런데 그러니까 화자도 당연히 그 추론의 근거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자가 꽃이 아니니까. 화자가 산이 아니니까. 네. 화자가 대상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건 네. 화자의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산이 떨어져 있지 뭐 꽃은 원래 떨어져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 인식은 화자의 프리즘 안으로 들어온 인식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떨어져 있다고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본인도 그렇다는 그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화자의 인식 속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럼 화자와 꽃 사이의 거리도 저만치 정도의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저만치라는 표현이 나온 건 화자의 인식의 표현이거든요. 화자가 생각하는 관념 속에 있는 표현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걸 통해서 화자도 멀다. 네. 다른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저 질문 없으신가요? 이거는 아까 네. 저희 스터디에서 얘기를 네. 해서 저는 이해를 한 부분인데 지금 맞나 해가지고 그 나는 왕이로소이다 시인데 여기서 그 화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서러움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람 그러나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가 서러워하고 있고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 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서러움이 없는 세상이 바라는 거를 어디서 여기서 알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선생님들께서 운다는 거는 이 시는 전체적으로 다 울고 있잖아요. 눈물의 왕이고 운다는 거는 현실이 싫어서 우는 거고
울고 싶지 않아 하는 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에 서러움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거는 이렇게 당연히 추론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서러운 것까지도 이해가 되고 이 땅이 지금 서러우니까 나의 왕의 나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말 다 이해가 되고 얘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이해가 됐는데 이게 서러움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가? 바라는 거는 그냥 슬퍼하기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바란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 근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언제 올까요? 예, 언제 눈물이 날 때가 혹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슬픈 영화를. 뭐또 현실에서 영화는 이제 영화가 주는 감동이나 뭐 그 영화 안에서 인물의 슬픔이고 내가 현실에서 좀 눈물이 날 때, 하품할 때, 잘 안 울어요. 그러니까 나는 눈물의 왕이라는 게 얘가 지금 찌지. 우리 보통은 어떨까요? 보통 현실에서 이렇게 눈물이 날 경우라면 네, 여기 좋잖아요. 시에서 나와 있는데 네, 어머니가 속이 아프신 걸 보고 어머니가 속이 아프다고요? 네, 어머니가 속이 아프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면 어머니께서는 기꺼움보다도 아무 대답 없이 속 아픈 눈물만 흘리셨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자기도 따로 울었잖아요. 진짜 속이 아픈 게 그러니까 진짜 속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어, 그럼. 잠깐만, 그래서- 속 아프리라는 말표 있어요? 네. 네네네. 몇 년이에요? 사연 그 2, 3, 4년이에요? 기꺼움보다는 아무 대답도 없이 속 아픈 눈물만 흘리셨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이제 속상하니까 4년이 아닌 것 같아요. 4년이? 2년. 아니, 2년이네요. 2년. 3년? 3년 3년. 3년? 3년? 네. 그래, 뭐라고요? 근데 자기도 속상하니까 응. 따라서 이제 엄마가 속이 상하니까 위장병이 아니고 아니 맞아 속 아픈 게 오해될 수 있어요. 엄마가 이제 속상해서 우니까 나도 속상해서 우는 거 아니냐? 라고도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아닌가? 우는 이유가 네. 여기 나타나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울기가 이제 자기도 싫다는 거예요. 어, 어찌 보면 드러나 있는 게 아닌가. 어. 우는 곳은 안 좋은 곳이 아직. 네, 그렇죠, 그렇죠. 3년에 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인가라는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꾸 이런 얘기 꺼내면 좀 속상해서 울 것 같은데 시험을 한 번 이상 쳐보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도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다 다양해요. 이렇게 학교적 발표가 나와서 불합격이었을 때 하하하 웃는 분도 계시고 그건 웃는 게 아니겠죠. 뭐 누군가 눈물이 너무 기대했고 너무 아쉬웠고 하면 눈물이 날 수 있겠죠. 그거는까지는 감정이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슬픈 일이 생긴 거잖아.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원하지 했던 거에 못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계속 그렇게 되고 싶을까요? 여기 표현 안 했더라도. 내가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도 그 분이 계속 울고 싶진 않을 거라는 건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눈물을 멈추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안 울고 싶은 거 아닌가인데 그게 어디 드러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럼 계속 울고 싶을까 이 사람은? 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당연한 본능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네. 당연한 마음? 본인이 좀 특수하신 그 강한 마음, 이 강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뭔가 추가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러움이 없는 땅을 바라고 있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뭔가 본인의 마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라는 건 결국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랑 동일시해서 우리 땅도 내 나라랑 같이 생각해서 모든 슬픔이 없는 땅을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의 나라, 맞아요. 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건 아니라는. 아니게 그 출원이 가능한 정도의 좀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들었습니다. 저는, 아, 네. 저, 네, 저는 이거 근거를 찾고 싶어 하셔서 굳이 근거를 하나 찾는다면, 시황전에서도 쫓겨난 눈물의 왕위로 소이다라는 구절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왕이긴 하지만 지옥에서도 쫓겨난 눈물의 왕이고 그 서름이 온 세상에 퍼져서 지금 온 세상이 내 땅이 될 정도로 눈물이 서름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어쨌든 지옥에서도 쫓겨날 정도로 그 악한 곳에서도 쫓겨날 정도로 눈물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악하다고 그러니까 악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이 부정적인 것은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 그거에서 벗어났으면 하지만 그런 세상이 없어졌으면 하지만 자신은 또 그 눈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신의 땅이 있어야 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적으로는 뭔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1년의 예도 또 근거를 들어주셨습니다. 1년에서도. 강렬한 또 의미죠. 시황전에 오는 그 저승의 지옥의 그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표현인 것 같고, 사실은 그런 표현들이 각 연마다 다 있죠. 이행만 봐도 가난하다. 이행. 이 1년에 이행해봐도 가난한 농군의 아들. 아니었으면 좋겠지.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죠. 계속 가난한, 다 그래서 내용들이 그런 거다잖아요. 뭐 아까 어 이연의 그 속아픈 어머니가 또 그 삶 속의 슬픔을 안 느꼈으면 좋겠는 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땅을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꼭 나타났느냐 그것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원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더라고요. 방금 네. 얘기해주신 선생님 때문에, 아니, 덕분에 이제 든 생각인데, 그럼 시황전이 좀 부정적인 언어로 여기서 쓰인 건가요? 시황전이 저기 지옥, 지옥이죠. 의미가. 네, 근데, 시황이 있다는 네, 곳이. 근데 네네. 좀 안 좋은, 가고 싶어요? 아, 어때요? 한번 고속열차 타고 한번 보내줘볼까? 아니요, 그 약간 좀 네네. 시황전을 제가 네네. 찾아봤는데, 이제 시황을 모시는 그런 집이라고 해가지고, 시황을 또 봤더니, 그 막, 지옥, 그 죽음을 하는,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냥 어떤 그런 초월적인 공간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부정적으로까지는 안 봤었거든요. 아, 근데 좀 부정적인 것이었군요. 일단 신과 함께 원투를 보시기를 확실하게 그 지옥의 모습들이 열 군데가 좀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네. 나는 왕이로 소이다에서 그 마지막 구절 바로 위에 노란 떡갈나무 우거지 산길로 허물어진 봉화빛 앞으로 토끼니의 노래를 부르며 어슬렁거릴 때 바위 밑에 불붙여는 모른 체하며 감중현하고 안답더이다. 이 부분 제가 해석을 해봤을 때 어쨌든 산길로 노래를 부르면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대상은 시적 화자 본인이고 그 본인이 그렇게 어슬렁거리면서 헤매고 있을 때,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바위 밑에 돌부처는 감중을 하고 있다.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저는 돌부처도 화자를 모른 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적 화자는 종교를 통한 구원을 원하지만, 근데 이런 종교를 통한 구원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다라고 해석해도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돌부처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불교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것도 구원까지는 좀 뭔가 하여튼 신령스럽게 여겼겠죠. 그게 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거기다가도 뭐 뭔가 좀 바라는 바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안 들어준다 쪽으로 그쪽으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그 구원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면 될 것 같고 방금 본 거에 그 바로 돌부처 위행에 요 행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어슬렁거린다는 건 뭘까?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노래를 부르며 어슬렁거리는 건데 앞에 관용어 어가 또 있어요. 쫓긴 이의 노래라는 거였어요. 그게 신나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느낌이 좋은 게 아니다. 동화도 앞으로 쫓긴 이의 노래를 부르면 그럼 노래를 부르면 신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 네, 또 뭐 거의 다 해소가 되신 걸로 봐야 될까요? 네, 괜찮을까요? 마무리 뭐 우리 꼭 시간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다 하고 가셔야 또 해소가 또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해소가 좀 되신 걸로 볼까요? 네. 우리 어떠신가요? 우리 지금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또박이 님도 해결되셨을까요? 저 이 강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 네네. 네, 그러면은 이 체험 프로젝트 오늘 한 9시 반부터 12시까지 요 시간 동안 한 거 외에 강의가 또 따로 올라오는 건가요? 아, 강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체험 프로젝트는 기존 강의를 먼저 듣고 그 강의에서 나온 작품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거를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그걸 매주 반복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다룰 작품에 관한 강의가 내일 또 올라오는 건가요? 아, 네네. 그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걸 좀 지우고.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방법을 모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막 오래 걸리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다시 저 지우고 무슨 올가미 이번에 선택해서 한 번에 네? 올가미 선택해서 한 번에 올감이요. 치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올가미를 씌울까요? 네. 아, 예. 이렇게 해서 아이고 다시 안 되나요? 저도 잘 아, 모르긴 하는데 혹시 이렇게 되나 싶어서.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잡았다. 그리고 그리고 지워. 딜리트 키를 누르면 오. 대박. 이야, 역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집단지성이 와, 이렇게 해서 자, 아하, 아이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좀 아끼게 된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도 누군가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고 누구는 빨리빨리 좋은 방법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네. 예, 예. 우리 문학 강의는 매주 토요일입니다. 아마 오후인데 뭐 3시 정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업로드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음 작품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내일 오후 3시쯤에 아마 그 강의가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걸 들으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오전에 저희가 이렇게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가 수강되기 18일부터 예를 들면은 어제 듣고 오는 거였으면 18일부터 시작 날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이거를 제가 시작에 설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고 떠서
그거 저도 전화했었거든요. 이걸 보강으로 들어야 되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맞아요. 횟수 제한이 돼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전공 강의실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안 넣어주신 거라고 해서 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강의실에 뜨더라고요. 그거 아마 지금 내려가셔가지고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횟수 제한이 있길래 바로 전화했거든요. 보강 보충 강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응. 내 강의 내 강의실로 가서 있어야 돼요. 업데이트 들어가면은 뭐 누르면 업데이트 바로 되고. 근데 나는 전화 없이 바로. 네, 근데 없으면 그거 전화해서 넣어달라고 하시래요. 저도 다 전화. 네. 저기요, 죄송한데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저기, 우리 카페에, 그 카페 있잖아요. 송원 카페에, 네. 여기다가 그 말씀을 한번 네. 올려주신 네, 분들. 네, 올려드릴게요. 저도 처음 들었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혹시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될지, 그걸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충 강의가 아니라, 아니요, 전 강의실로 들어요. 원래 인강을 듣듯이, 네네. 인강 선생님들 논외고요. 네네. 직강 선생님들 기준으로 어. 해서 그렇게 보충 강의실로만 열리더라고요. 저 그냥 강의실 그냥 강의실에 열려 있어. 저 그게 아마 보충 누락된 강의실로만 열려 있어요. 열려서. 자기가 직접 그 강의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그 왼쪽에 제가 기억으로는 왼쪽 배너에 내 강의실 업데이트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누르면은 그 강의가 내 강의실 들어가고 있는 강의가 돼 있어요. 인강처럼 떠요. 인강처럼. 저는 무슨 모르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영역이어서 어. 못 올려드리는. 그래요? 저는 그냥 전화했어요. 학원에 문의하겠어요. 네. 강의 보니까 강의 중에 교수님이 그 동양 강의에서 문학사 강의 줄 테니까 들으라고 막 그 학습원님들한테 하셨는데 그 강의 문학사 강의 주시는 건가요? 올해부터는 안 됩니다.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1월에 지금 뭐 강의를 했고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두 드렸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분석, 2015년까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기출분석 강의가 찍힌 게 있고 문학사 강의도 있는데 그걸 오랫동안 들여왔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들 멘붕에 강의를 못 듣고 강의만 쫓아가고 좀 그래서 얘가 유료 강의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무료로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 보는 거. 네, 팝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문제. 지금 학원 측에서의 어떤 문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따로 들으실 수는 있다. 이미 강좌는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보실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제공하는 건 네, 문제가 역시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설정에 따라 학원 뭐라고 해요? 관리 원칙에 따라서 조금 변형된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 강의실로 안 올라오시고 그냥 그대로 강의실로 업데이트 되신다는 분들은 1, 2월에 인강으로 들으셨죠? 전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차이가 좀 계속 인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업로드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따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이건 학원 측하고 제가 학원 측에 문의해서 뭐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불편함 없으시도록 지금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마치죠. 일단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9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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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